2024년 11월 어느 금요일 오후 서울역은 주말을 맞이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합실 한쪽에서 작은 캐리어를 끄는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이순희 75세입니다. 순희 할머니는 부산행 KTX 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산에 사는 큰딸이 손주를 낳아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가는 날이에요. 남편을 잃고 2년이 지났지만 새 생명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마음이 설렙니다. 15비석? 어디쯤 있을까? 할머니는 플랫폼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탑니다. 캐리어가 조금 무거웠어요. 예전 같으면 가볍게 들었을 텐데 이제는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요. 기차가 플랫폼에 서 있습니다. 하얀색과 파란색의 KTX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어요. 순희 할머니는 자신의 호차를 확인하고 기차에 올라탑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좌석 번호를 확인해요. 14A, 14B, 15A.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15비석, 창가 자리예요. 그런데 옆자리 15호에 이미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단정한 회색 재킷을 입고 책을 펼쳐놓은 모습이에요. 순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실례합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봅니다. 백발의 온화한 인상이에요. 아, 네.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자리를 비켜주고 일어서서 할머니가 짐을 올리는 것을 도와줍니다. 순희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요. 기차는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몰랐어요. 50년 전 헤어진 그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오후 2시 15분 부산행 KTX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차는 서울역을 벗어나 남쪽을 향해 달려가요.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순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요. 오랜만에 부산을 가는 길입니다. 결혼 후 서울로 올라와 50년을 살았지만 가끔 남쪽 바다가 그리웠어요. 특히 고향인 여수의 바다가 생각날 때면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옆자리에 강민수 할아버지는 책을 펼쳐 놓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내를 잃고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 사는 일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기차 안은 조용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순희 할머니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딸이 보내준 메시지가 와 있네요. 엄마, 잘 오고 계세요? 집에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손주를 보러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민수 할아버지는 슬쩍 옆을 보다가 할머니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봅니다. 손주 사진인가 보다. 할아버지도 자신의 손주들이 떠올라요. 아들 둘이 각각 아이들을 낳아서 손주가 넷이나 됩니다. 하지만 다들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해요.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정도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이 아름다워요. 기차는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셔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어요. 낯선 사람과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작은 사건 하나가 이 침묵을 깨뜨리게 됩니다. 기차가 대전역을 지나갈 무렵입니다. 순희 할머니는 가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손수건을 꺼내려다가 실수로 사탕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허리를 숙여 줍려고 하는데 민수 할아버지가 먼저 몸을 숙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탕 3개를 주어서 할머니에게 건네요. 여기 있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순이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사탕을 받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해요. 괜찮습니다. 저도 요즘 자꾸 물건을 떨어뜨려요. 나이가 들면 다들 그렇죠. 작은 사건 하나가 2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사탕 하나를 할아버지에게 건넵니다. 하나 드세요. 목마를 때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사탕을 받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할아버지가 먼저 물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부산까지요. 손주 보러 가요. 아, 손주요? 축하드립니다. 네, 첫 외손주예요. 딸이 어제 낳았어요. 민수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그럼 신나시겠네요. 저는 부산에 삽니다. 서울에 일 보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 그러세요? 저는 서울에 산 지 50년 됐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날씨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건강 이야기. 낯선 사람과 나누는 가벼운 대화였지만 2사람 모두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가고 있어요. 가을이 깊어져서 들판은 갈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사탕을 입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민수 할아버지도 사탕 포장을 뜯어요. 작은 사탕 하나가 50년 만에 재회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요. 자녀분들이 많으세요? 아들 2 있습니다. 2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손주가 4이나 돼요. 민수 할아버지가 대답하며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여요. 아내가 1년 반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슬픔이 느껴졌어요. 저도 2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2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창밖 풍경만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 50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그 아픔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엽니다. 많이 힘드셨죠? 처음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계속 혼잣말만 하게 돼요. 2사람은 쓸쓸하게 웃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순이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혼자 사세요? 네. 아들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데 익숙한 집이 편해서요. 할머니도요? 저도요. 딸들이 모시겠다는데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잖아요. 민수 할아버지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죠.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데. 대화를 나누면서 2사람은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 처음 만난 사이지만 서로가 편하게 느껴졌어요. 기차는 천안을 지나 대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산까지는 1시간 반이 남았어요. 순이 할머니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민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2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았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고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물어요. 서울에는 언제부터 사셨어요? 결혼하고 서울로 왔으니까. 이제 50년 됐네요. 순이 할머니가 먼 산을 보듯 말합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순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오랜만에 듣는 질문이에요. 요즘은 고향을 묻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전남 여수요. 그 순간 민수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멈춥니다. 컵을 들려던 손이 공중에서 잠시 멈춰요. 할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수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립니다. 순이 할머니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며 대답해요. 네, 여수. 아시나 봐요? 민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도 여수 출신입니다. 순이 할머니가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어머, 정말요? 세상 참 좁네요. 같은 고향이라는 사실에 두 사람은 갑자기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순이 할머니가 반갑게 물어봅니다. 여수 어디세요? 저는 교동이었어요. 민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긴장됩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어요. 저는 중앙동이었습니다. 중앙동이요? 가깝네요.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순이 할머니는 신기해하며 웃습니다. 하지만 민수 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수, 교동, 그리고 이 할머니의 나이. 혹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교동 어디쯤이었어요? 시장 근처요. 아버지가 약국을 하셨어요. 그 순간 민수 할아버지의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약국. 교동시장 근처 약국. 1970년대 그곳에 약국을 하던 집. 그 집 딸의 이름은. 할아버지는 입이 마릅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순이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을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중앙시장 아시죠? 그 근처였어요.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말고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50년 전 그곳을 매일 지나다녔으니까요. 민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계속 물어봅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이 할머니가 정말 그 사람인지. 중앙시장 근처에 극장 있었죠? 순이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문화극장이요. 맞아요. 거기 자주 갔었어요. 옛날 생각나네요. 민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요. 그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 극장 앞에 다방이 있었는데, 청춘다방. 순이 할머니가 반가운 듯 말합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청춘다방. 50년 전 그곳에서 매일 만났던 곳. 거기 쌍화차가 정말 맛있었죠. 할머니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설마 혹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혹시 그 다방 근처에 자주 가셨습니까? 순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약국이 바로 옆이어서요. 친구들이랑 자주 갔어요. 1970년대 얘기예요. 1970년대. 청춘다방. 약국딸.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순이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을 드디어 눈치챕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어봅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가 잠깐 망설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름을 말하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같은 고향 사람이니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이순이요. 그 순간 민수 할아버지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순이, 50년 전 사랑했던 그 이름, 매일 밤 꿈에서 불렀던 그 이름, 지갑 속 사진에 적힌 그 이름. 할아버지는 입술이 떨립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순이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반응이 이상해서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어디 아프세요? 물 더 드릴까요?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저, 강민수입니다. 순이 할머니의 몸이 얼어붙습니다. 강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순이가 맞소? 순이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요.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50년 전 헤어진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옆에 앉아 있다니. 민수 씨, 정말 민수 씨가 맞나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민수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져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기차 안달은 승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각자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15어와 15비 좌석에서는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순이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네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엽니다. 50년. 50년 만이요. 네. 50년. 순이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하지만 또 얼마나 짧게 느껴지는지.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기차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1970년대 청춘다방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그 사람. 믿기지 않소? 꿈인가 싶소? 민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볼을 꼬집어 봅니다. 아픕니다. 꿈이 아니에요. 정말 순이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순이 할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평범한 하루일 줄 알았는데 지금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과 마주 앉아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창밖 풍경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두 사람 모두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민수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십니다. 물 좀 드실래요? 민수 할아버지가 자신의 물병을 꺼냅니다. 순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으려는데 두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어요. 물병이 흔들립니다. 손이 떨리네요. 순이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도 웃어요. 나이 탓도 있지만 지금은 놀라움과 떨림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돌려줍니다. 할아버지도 한 모금 마셔요. 같은 물병을 나눠 마시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순이 할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여요. 나도 그래요. 아침에 서울 나올 때만 해도 저도요. 그냥 손주 보러 가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나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순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말하자면 길어요. 당신은요? 나도 할 이야기가 많소. 할아버지는 지갑을 꺼냅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에요. 오래 사용해서 모서리가 다 닳았습니다. 지갑을 열고 안쪽 숨겨진 주머니를 찾아요. 순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무엇을 꺼낼지 궁금해하며 바라봅니다. 민수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뭔가를 짚습니다. 작고 네모난 것. 천천히 꺼내는 그것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흑백 사진이에요. 모서리가 해지고 구겨진 흔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진을 할머니에게 보여줍니다. 순이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이 커져요.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바닷가에서 웃고 있어요.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게 순이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사진 속 여자는 바로 자신이었어요. 50년 전 1974년 여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5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소. 민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이 할머니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려요. 순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듭니다. 5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에요. 젊고 행복해 보이고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죠. 이걸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버릴 수가 없었소. 민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순이 할머니는 사진을 자세히 봅니다. 사진이 너무 낡아서 얼굴이 흐릿해졌어요. 손때가 묻어 있고 모서리는 해져 있습니다. 이 사진, 제가 드렸던 거죠? 그렇소. 1974년 가을, 바닷가에서 찍은 거요. 할아버지가 기억을 더듬습니다. 순이 할머니도 그날을 떠올려요. 맑은 가을날 둘이서 여수 바닷가를 걸었던 날. 민수가 카메라를 가져왔고 순이를 찍었습니다. 사진 인화하면 한 장 주세요. 간직할게요. 그때 순이가 그렇게 말했었죠. 일주일 후 민수가 사진을 가져왔고 순이는 뒷면에 글씨를 썼습니다. 민수에게 순이가 뒷면에 제가 쓴 글씨 있죠? 순이 할머니가 묻습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사진을 뒤집어 보여줘요. 바랜 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민수에게 순이가 1974.10 15 50년을 지갑에. 할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이 사진을 버리지 않고 매일 지갑에 넣고 다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결혼하고도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여요.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소. 순이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신도 비슷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핸드백을 엽니다. 안쪽 지퍼가 달린 작은 주머니를 열어요. 그 안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냅니다. 붉은색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예요. 할머니가 천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나옵니다. 은반지였습니다. 작고 소박한 은반지. 민수 할아버지의 눈이 커져요. 이건 당신이 준 반지요. 기억하죠? 순이 할머니가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그 반지를 보며 숨을 멈춥니다. 1974년 크리스마스 이브, 민수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산 반지였어요. 비싸지 않은 은반지였지만 정성을 다해 골랐습니다. 순이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죠. 나중에 꼭 금반지로 바꿔줄게. 그날 순이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어요. 한 번도 안 버렸어? 버릴 수가 없었어요. 결혼 반지 끼면서도 이건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50년 동안 각자 사진과 반지를 간직하며 살았던 겁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합니다. 순이 그날 일 기억하오? 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날. 1974년 12월 20일. 금요일이었죠. 그래요. 눈이 조금 내렸소. 두 사람은 50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여수 바닷가는 차가웠고 하늘은 흐렸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와 큰 싸움을 했어요. 아버지는 딸을 부두 노동자에게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런 남자를 만나다니. 당장 헤어져.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순이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민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집도 가난했으니까. 순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했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건데. 할머니가 말하지만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어요. 그때는 그랬소. 신분도 중요하고 집안도 받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약속했던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순이는 울고 있었고 민수도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민수 씨. 부모님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순이를 꽉 안았어요. 나도 미안해. 순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눈이 내려도 두 사람은 헤어지지 못했어요. 잊어요, 나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순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잊소. 평생 못 잊을 거요. 민수 씨도 좋은 사람 만나요. 약속해요. 순이. 마지막 포옹을 하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민수는 걸어가는 순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순이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아서. 기차 안에서 순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을 울었어요. 나도 그랬소. 부산으로 떠나는 날까지. 민수는 일주일 후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여수에 있으면 자꾸 순이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순이는 그 소식도 나중에 친구한테 들었어요. 편지라도 써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나도 그랬소. 하지만 순이가 힘들까봐.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생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쉽니다. 1년 후에 중매로 결혼했소. 순이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6개월 후에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기차는 대구를 지나고 있어요. 부산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었소? 민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천천히 대답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자상하고 저한테 잘해줬어요. 다행이요. 할아버지가 안도하며 말합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어요.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요. 나도 그랬소.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들 둘 낳고 행복하게 살았소. 저도 딸 둘 낳고 평범하게 잘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가끔 여수 바다 생각이 나면 순이가 떠올랐소. 청춘다방 앞을 지나갈 때면 저도요. 서울 살면서도 바다만 보면 여수가 생각나고 그러면 당신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50년 동안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지만 첫사랑은 잊히지 않았던 겁니다. 순이 할머니가 조용히 말합니다.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만약에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만약에 아버지가 허락하셨다면, 민수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나도 그랬소. 만약 내가 더 돈을 벌었다면, 만약 내가 더 좋은 직업을 가졌다면.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순이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합니다. 뭐라고 하셨소? 당신 가끔 멀리 보는 눈빛 할 때가 있어. 괜찮아. 나도 행복했어. 라고. 민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아내도 비슷한 말을 했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뭐라고요? 당신 마음속에 누군가 있는 거 알아요. 괜찮아요. 나한테도 잘해줬으니까. 라고.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배우자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이해해줬어요. 고마운 사람들이었소. 정말 그래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첫사랑이 남긴 빈자리도 느껴요. 순이 할머니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도 안경을 벗어 눈가를 훔쳐요. 자식들은 몰라요. 제 마음속에 당신이 있다는 걸. 할머니가 조용히 말합니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여요. 내 아들들도 몰라요. 내가 평생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는 걸. 두 사람은 쓸쓸하게 웃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부모였을 뿐이죠. 첫사랑 이야기는 묻어두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합니다. 특히 명절 때 힘들었소. 가족들이 다 모여도 뭔가 허전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행복한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계속 말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순이 생각을 했소.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저도요. 잠자리에 들면 당신 생각이 났어요. 부산에 산다는 건 친구한테 들었어요. 나도 순이가 서울 산다는 건 알았소. 하지만 찾아갈 수는 없었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자식들이 있었고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찾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순이 할머니가 작게 웃으며 말합니다. 한 번은요. 부산에 여행 갔을 때. 언제요? 한 15년 전쯤 남편이랑 부산 여행 갔는데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부산 거리를 걸으면서 혹시 민수를 만날까 두근거렸어요. 동시에 만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당신을 볼까봐 무서웠어요. 동시에 보고 싶었고 민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쥡니다.
나도 서울 갈 때마다 그랬소. 길 가다가 혹시 하는 마음으로 두리번거렸어요. 서울이 얼마나 넓은데. 알아요. 하지만 만날까봐, 안 만날까봐. 복잡했소?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바다를 볼 때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모든 순간에 서로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찾아올까 고민한 적 없어요? 수없이 많았소. 특히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왜 안 오셨어요? 순이도 남편 잃었을 거라고 생각했소. 그런데 내가 나타나면 힘들까봐. 순이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민수는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을 배려하고 있었어요. 저도 당신한테 연락할까 고민했어요. 왜 안 했소? 당신 인생을 흔들까봐. 아들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참았습니다. 50년 동안 보고 싶어도 참고 그리워도 참았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차는 경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까지 이제 30분 남았어요. 순이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차에서 만나다니 정말 운명 같소? 민수 할아버지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에요. 두 사람은 각자 표를 예매할 때를 떠올립니다. 저는 딸이 예매해줬어요. 15비석이라고. 내 아들도 내 표를 사줬소. 15어석?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만약 좌석이 달랐다면? 만약 다른 시간 기차를 탔다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순이 할머니가 조용히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산 가는 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나도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라고.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수만 개의 좌석 중에서 바로 옆자리로, 수백 개의 기차 시간 중에서 같은 시간으로 민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해요. 순이, 이게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늘이 준 기회 같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흐릅니다.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져요. 50년을 기다렸소. 보고 싶었소. 저도 평생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습니다. 나이 들어 거칠어진 손이지만 서로에게는 가장 소중한 손이에요. 기차 안달은 승객들은 두 노인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는 부부인가 보다 생각하고 누군가는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이 두 사람이 50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것을. 순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겠거든요. 5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모르겠소. 하지만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게 감사하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는데 이렇게라도 다시 볼 수 있어서.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해요. 부산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부산 도착하면 헤어져야 하는 거죠? 순이 할머니가 슬픈 목소리로 묻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파요. 그래야겠죠. 순이는 딸한테 가야 하고 나는 집에 가야 하고 또 헤어지는 거네요. 50년 전처럼. 할머니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할아버지도 눈물을 참지 못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연락할 수 있지 않겠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듭니다. 연락요? 전화번호를 교환하면 안 될까요? 순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합니다.
연락을 하면 자꾸 보고 싶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헤어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가끔 안부라도 물으면. 고맙소, 순이. 두 사람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로의 번호를 저장해요. 민수 할아버지는 순이라고 저장하고 순이 할머니는 민수 씨라고 저장합니다. 곧 부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봐요.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순이 할머니가 아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시간 30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50년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민수 할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에요. 기차는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부산역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두 사람은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순이 할머니는 캐리어를 내리려고 하는데 민수 할아버지가 도와줘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기차가 멈춥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내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순이, 네. 오늘 정말 꿈만 같았소. 저도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른 승객들이 복도로 나가고 있어요. 순이 할머니와 민수 할아버지도 복도로 나갑니다.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에 섭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어요. 두 사람은 그 속에서 서로를 마주 봅니다. 딸이 마중 나왔을 거예요. 순이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봅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럼 어서 가보세요. 기다리실 거요. 하지만 할머니는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민수 씨, 네. 전화 하셔도 되죠? 물론이요. 내가 먼저 할게요. 할아버지가 약속합니다. 순이 할머니가 눈물을 참으며 웃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일주일, 아니 3일 안에 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저 멀리서 젊은 여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순이 할머니의 딸이에요. 엄마, 여기. 딸이 유모차를 밀며 다가옵니다. 순이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요. 저기 딸이 오네요. 어서 가보세요. 민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캐리어를 건네줍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닿아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그럼, 안녕히. 순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붙잡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평생 당신을 사랑했소. 순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도 평생 당신이었어요. 두 사람은 짧게 포옹합니다. 50년 만의 포옹이에요. 나이 들어 굽은 등이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낍니다. 엄마, 딸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놓아요. 순이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딸에게로 갑니다. 딸이 궁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엄마, 저분 누구세요? 응, 아주 오랜 친구야. 순이 할머니가 뒤를 돌아봅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서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할머니도 손을 흔듭니다. 순이 할머니는 딸과 함께 역 밖으로 나갑니다. 유모차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자고 있어요. 할머니는 손주를 보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자꾸 우세요? 딸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요. 아니야. 그냥 손주 보니까 감격스러워서. 엄마, 저분이랑 기차에서 많이 얘기하셨어요? 응. 같은 고향 사람이더라. 어머, 신기하다. 세상 참 좁네요. 딸은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차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합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가지만 할머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민수의 얼굴만 떠오릅니다. 한편 민수 할아버지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르신 도착했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섭니다. 할아버지는 요금을 내고 천천히 내립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예요. 10년째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요. 조용한 집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혼잣말을 합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다녀왔어라고 하면 어서 오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빈 집만 그를 맞이해요. 민수 할아버지는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오늘 일이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꿈은 아닐까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연락처를 확인해요. 순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정말 순이를 만났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지갑을 꺼냅니다. 그 안에 50년 동안 간직했던 사진이 있어요. 사진 속 젊은 순이와 오늘 만난 75세 순이. 같은 사람이에요. 순이. 할아버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요. 5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 헤어졌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딸의 집에 도착한 순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손주를 안아보고 딸과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죠? 방에서 좀 쉬세요. 그래, 그럴게. 할머니는 딸이 준비해준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백을 엽니다. 붉은 천주머니를 꺼내요. 안에 있는 은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민수 씨, 할머니도 눈물을 흘립니다. 50년 동안 이 반지를 보며 그를 그리워했어요. 오늘 다시 만났지만 또 헤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민수 씨라고 저장된 번호. 전화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너무 급하게 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3일 안에 전화한다고 했으니 기다려야죠.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3일이 지났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딸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지내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전화가 올까 기다리면서요. 민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자꾸 망설여져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목소리를 들으면 또 보고 싶어질 텐데. 3일째 되는 날 저녁 할아버지는 용기를 냅니다. 휴대폰을 들고 순이의 번호를 누릅니다. 손이 떨려요. 신호음이 울립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뛰어요. 순이, 나 민수요. 민수 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약속대로 3일 만에 전화했소. 기다렸어요. 혹시 전화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안 할 리가 있소. 매일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3일 만인데 마치 3년처럼 느껴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순이 할머니가 묻습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대답해요. 잘 지내지 못했소. 자꾸 순이 생각만. 저도요. 손주 보고 있어도 자꾸 기차 생각이 나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순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입니다.
만나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꾸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요? 우리 나이가 이제 많잖아요. 자식들도 있고, 민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자신도 같은 고민을 했으니까요.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친구요? 네. 가끔 전화하고 차 한 잔 마시고 그 정도는 순이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친구, 그 정도라면 괜찮을까요? 75세와 77세가 친구로 만나는 것 이상할 것 없어요. 좋아요. 친구로. 고맙소, 순이. 두 사람은 약속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기로. 그리고 부산에 오면 차라도 한잔하기로. 민수 씨 약속 지켜야 해요. 물론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요. 전화를 끊고 순이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떨렸지만 행복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으니까요. 민수 할아버지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소 짓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연락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전화 통화를 합니다. 약속처럼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건강을 확인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눕니다.